이론과 실전이 다르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수영을 배울 때 책으로만 보신 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큰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론만 배우고 막상 실전을 접해보면 배운 게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실전만 연습하신 분들이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전만 아무리 한다고 해서 모르던 재무제표를 알게 되고 못 보던 차트를 잘 보게 되진 않거든요. 먼저 재무제표, 차트, 정보, 분석하는 이론을 쌓으시고 그 3박자를 분석해서 어떤 업종에 어떤 탑픽 종목을 선정해야 하는지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다 보면 주식을 사면 1000만 원이 1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목해야 될 만한 테마는 어떤 건가요? 테마의 순환매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의 월급 100만 원, 100만 원이 모인 1000만 원이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테마 바로 이 책에 썼습니다. 초보자를 단숨에 고수로 만드는 주식 투자 핵심 수업!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홍점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편에 이어서 대북 테마기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는 다음 편에 이제 대북 테마기행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대북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방송 한번 제대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과거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역사의 반복으로서 실제 최근 시점을 기점으로 요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대북 테마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 대북 관계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점에 이제 대북가 다시 가게 될지 한번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기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그러면 언제쯤 대북 테마가 올 건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얘기를 한번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비료 관련주 중에서 경농이랑 조비가 있지만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좀 조정이 오긴 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실제 대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남북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올랐었는데, 요 몇 달 사이에 이제 다시 조정이 한번 왔죠. 그럼 여기에서 흘러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오를 것이냐를 이제 예측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트리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과거에도 그랬고 미국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일단 타임라인이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은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요게 일단은 1차적으로 휴전이 돼야 돼요. 휴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물론 그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본인이 이제 만남을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텐데,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언제 휴전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우크라이나 전쟁 1차 휴전이 이루어지냐 아니냐가 기대감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 때 어떤 걸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제일 실시간 뉴스인데, 보시면은 직접 회동이 이제 열리죠. 그래서 3차 직접 대화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최근에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제재를 추가로 가할 것이다. 찾아보시면은 이 러시아에 대해서 만약에 전쟁을 휴전에 임하지 않을 거면은 실제로 제재를 가하겠다, 요런 게 나왔거든요. 추가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일단은 관세 압박으로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든 휴전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 논할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가만히 냅두고 북한이랑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14일에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를 제공했고 50일 내로 휴전하지 않으면 5일 관세 매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압박적인 거는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3차 회담이 열리는 거고, 실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이후부터 계속 여기 보시면은 쭉 빠지고 있죠. 이게 왜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실망감으로 행보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휴전 내용이 다시 급물살을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에요. 휴전. 요게 이루어져야지 다시 대북 테마가 이루어지든지 하지. 최근에 보시면은 북한 관광이 다시 재개된다 이런 얘기는 한국에서는 나와요. 실제 이런 폐수 관련 뉴스 때문에 북한 관련 테마주들이 좋지 않아진 게 사실이고, 그리고 다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한국에서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성기 중간 메시지 이런 게 있다. 근데 요거보다도 아까 얘기드렸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고 나서 대북 테마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 미국이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북한보다도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테마는 살아나기 쉬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동안은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그게 매집 기간을 오히려 가질 수 있는, 그날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하실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휴전이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번 시간에 제가 화학 비료 관련주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조비와 이제 경농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경농의 업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반을 봐서 추가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번에 하다가 말았던 한번 남해화학에 대해서 한번 종목 분석 한번 오랜만에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3,700억인 회사고 공속이 517이 이렇게 왔었고, 일단 테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차트를 봐야죠. 정확히 아까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얘도 대북 테마주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럼 실제로 과거 18년도로 봤을 때도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급등. 이 친구도 정확히 대북 테마주라는 게 완벽히 되는 거죠. 이렇게 집단적 테마주 모양을 띄어야지 해당 테마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혼자 가거나 이러면은 같은 테마군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남해화학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히 보면은 매출 자체는 뭐 성장하지는 못해요. 사실 영업이익도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어쨌든 꾸준히 600억, 100억, 300억씩 이렇게 나는 회사고, 성장주를 하는 건 내가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영업이익 부분에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꾸준하다 정도만 얘기하시고,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망하지는 않겠다. 요게 테마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배당도 이렇게 꾸준하게 주잖아요. 재무제표적으로는 어쨌든 합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끔가다 토론방은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을 때 사실 매집 타이밍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냥 상패해라, 썩은 주식부터 뭐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때 사실은 매수 타이밍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위에서 밀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보통 회사의 이상은 없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올 때가 매수 타이밍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80% 이상이 맞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경험상. 어쨌든 재무제표는 통과. 그럼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라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국가표 똑같이 비료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료. 그리고 특이하게도 농협 경제지주가 이제 보유지분 56%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농협 경제지주가 뭔데 이러면서 그거를 검색을 반드시 해보죠. 보통 이런 기사들이 많이들 있어요. 종합장 출신 5명을 이렇게 설립한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남해화학은 어떻게 보면 농협과 되게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사회 규모를 다 보시면은 농협 중앙회 출신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죠? 농협 경제지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협에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상군 회사를 다 농협 출신으로, 이거는 국가회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전자공시를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임원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국가가 소유한 회사의 장점이 뭘까요? 절대 망하지 않죠.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농협 경제지주의 상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사실상 농협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농협 중앙회에서 소유한 회사 이렇게 보시는 게 남해화학에 대해서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임원들이 계속 이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조정이 제 생각에는 5일선 깨고 이제
21선 깨고 11선 깨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휴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얘기가 진행이 되지, 과거에 이때처럼 가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벽이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상태를 좀 보면서 대북 테마를 느껴가시는 게 맞습니다. 타이밍적으로. 안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남해화학이 2018년에 어떻게 갔는지 이렇게 한번 검색을 꼭 해보셔야 돼요. 남해화학의 2018년 대북 관련주로서 어떤 식으로 떠올랐는지 그걸 보면서 트리거들을 꾸준하게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2018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기사나 내용을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옛날 기사라 가지고 찾기는 쉽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분석해 놓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평천에다가 계속 이렇게 행보기간이 꽤 있었죠. 12월에서 1월까지 행보기 있다가 여기 사실상 3월까지 행보 조금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5월쯤에 뭐 크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9,000원 더했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22,600원이 이제 5월쯤에 18년 5월쯤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8,000원에서 만원에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2배 가는데 진짜 얼마 걸리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5월 갔다가 이거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22,000원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되죠. 2-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 건데, 아까 보시면은 5월쯤에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요때 요 피크일 때 정확히 분석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농 쪽이 남해화학이 대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농업총공사에서 여의도 면적 1.5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트리가 됐다. 그러면은 앞으로 개성공단 이런 식으로 하든 뭔가 농업단지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그게 트리거가 된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반복이 테마주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일단은 휴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항상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런 농업단지 조성이라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시간 있으면은 자세히 하고 싶은데, 일단 남해화학 그 다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전설의 아난티예요. 이 종목은 저도 과거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보시면은 18년도에 31,000원까지 얼마 시작했냐면은 바로 봤을 때 정확히 한 4,000원 정도 시작해가지고 31,000원짜리. 실제 지금도 이게 약간 대장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대북 테마주로서 아난티.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아난티가 왜 이렇게까지 갔었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 아난티는 짐 로저스라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짐 로저스라는 분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아난티는 18년 3월 짐 로저스 사회이사로 선임하면 주목받았다. 이게 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북한의 땅을 소유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왜냐면은 짐 로저스는 북한 쪽에 관심을 그때 당시 엄청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짐 로저스는 한국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황당하게도 이번 선거 때도 짐 로저스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난티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지만, 이 짐 로저스라는 분은 한국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인데, 이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됨신과 동시에 말도 안 되게 이게 올랐죠. 말도 안 되게. 근데 이 물론 조정 기간이 좀 있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아까 주봉으로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오르려면은 진통의 시간을 많이 갔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8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올랐다, 엄청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해버리죠. 이렇게 퀀텀 점프, 조정 한번 또 세게 한번 왔다가 다시 퀀텀 점프,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올려주신 거 없어요. 근데 한번 불 붙으면 미친듯이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기대감이 이제 소멸되면서.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버티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정도 올랐을 때 이때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팔고 나와야 된다는 것. 일단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누굴 만나야 되잖아요. 이때는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만나지도 못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보시고,
일단 아난티도 기본적인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아주 안 좋았죠. 2023년도까지 좋았는데 아난티가 망할 회사는 아닌데 여기가 리조트 하는 회사예요. 사실상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라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게 안타깝긴 해요. 근데 짐노저스가 사회이사였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대북 관련주의 공통된 모습의 차트가 나오죠. 이게 공통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러니까 대북 테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평에도 여기에서 운영하는 유명한 호텔들이 있는데 아난티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만규 분이 2% 가지고 중앙 DNL, 대명 DNL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대주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기가 원래는 피혁 제품 만드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세대대병 경우 골프장 레저 사업을 중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난티남에 아니면 코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에도 이렇게 클럽 제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청평 아난티 코드 이런 식으로 해서 골프장과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난티가 왜 대북 관련주인지를 보시면은 2018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여분이 이제 대표이사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도 기억납니다. 짐노저스가 이제 사회이사로 들어오면서 트리거를 만든 건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분석해놓은 자료는 역사의 반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5월달에도 18년도에 분석해놓으신 분이 있죠. 요렇게 약간 올랐을 때 하시는 것보다 오르기 전에 해놓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5월 18일은 상당히 오른 상태였거든요. 어쨌든 더 오르긴 했지만 M스퍼시픽이 아난티로 이제 사명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기억나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청와주 하다가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난티가 대북 테마로서 이제 경업에 엮였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어쨌든 역사의 반복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왜 아난티가 대북으로 분류됐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금강산 관광재개를 하면서 역대급 고가 이후에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는 좀 안타깝네요. 미리 좀 분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2차 대북주 하면서 왜 아난티가 대북주로 분류되기 시작했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 놓으시면 없네. 저는 기억나긴 하는데 이 아난티가 그때 당시에 중국 투자를 받았어요. 중국 투자. 그래서 아난티가 여기 보시면 중국 투자하고 대북 투자 요게 핵심이었어요. 중국 투자를 받으니까 북한에도 진출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서 이제 대북주로 왔는데 거기에 짐노저스까지 사회이사로 영입되면서 엄청난 트리거가 붙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중국은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만규 아난티 대표이사가 아까도 보시면은 지금은 지분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때 당시 대표이사로서 지금도 6%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러면서 이제 아난티 코드 가평설악에 10년 3월 오픈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 관광재개 이러면 무조건 아난티가 엮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아난티가 꿈틀꿈틀 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 주소를 한번 보면은 관광이 있어서 관광. 지금 북한 관광이 선별적으로 재개된다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아난티가 그래서 요즘 꿈틀꿈틀 되려고 폴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조트를 하는 회사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 이번에 너무 길어졌네. 어쨌든 대북 테마주에서 이 짐노저스에 관련된 아난티는 아직까지도 여기 보시면은 퀀텀 점프를 이렇게 했었죠. 여기 보시면 7,000을 해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 대북주는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과거로 들어봤을 때. 왜냐하면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 테마를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해놓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 어쨌든 오늘 대북 관련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지 다음 테마로 정리를 할지 생각해보고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